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엠비엔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 매니저님의 깊은 인사이트 들으려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과 내일 잘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시장에 대한 질문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좀 시장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살아나는 분위기였어요. 떠나던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였는데 매니저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뭐 시장은 그 지난주 주말에 이제 급락세에서 벗어나서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충분히 안정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일단 네. 대세 하락이라든가 이렇듯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에서는 좀 벗어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의 종목에 대한 전략이겠죠. 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많은 대형주가 올라갔습니다만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에 월등히 못 미치는 그런 흐름이었던 걸 감안하게 되면 그렇게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았던 장이었었죠. 그래서 앞으로 장세는 일단 지수보다는 종목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보셔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의 수급에 집중해 봐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내일장 단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는 개임은 지금부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왠지 영화에 나올 법한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떤 뜻일까요? 일단 뭐 지난주까지 전반적인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랐고 또 반도체 중심의 랠리가 나오다가 또 급락이 나왔었죠. 시장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다가 또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시장의 수급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동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접근해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던 시장이었었고 또 반도체 외 종목군들도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 말고는 뭐 딱히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던 이런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지수가 올라가고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앞으로 시장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이동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뭐 반도체로 수급이 계속 쏠리든지 아니면 반도체 외 섹터로 시장의 수급이 쏠리든지 하면서 본격적인 종목군들의 수익률 게임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지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움직이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후발주 내지는 새로운 주도주가 어디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집중해야 될 그런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안정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안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둘러싼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합니다만 여전히 인공지능 버블론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반도체 종목들이 본격적인 재상승은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대신에 강한 하방 경지성과 안정성은 확보됐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선별적인 반등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의 선별적인 반등장에 대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바이오 제약주들은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과는 무관하게 개별적인 성장 모멘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 K-바이오에 대한 믿음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을 추진하면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의 반등이 좀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들은 시장과 무관하게 선별적인 반등이 계속 진행될 만큼 반도체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의 저평가를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부 정책이 살아있습니다. 은행, 증권, 금융, 지주사죠. 오늘 지주사들은 자사주소가 의무화 방침에 따라서 반등세를 기록했고 금융주를 쉬어갔습니다만 지주사들의 반등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 정책에 의한 시장의 모멘텀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이 또 한번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이라든가 지주사 같은 이러한 정책주들의 반등이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계속 쏠리냐 아니면 이러한 정부 정책 관련주로 수급이 또 이동하느냐 여기다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은 개별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이니까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큰 흐름에 있어서는 반도체와 금융주 쪽에 수급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하신다고 한다면 종목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림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동향들의 그림을 잠깐 보겠는데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이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빨간색 선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 동향이고요. 맨 하단에 이제 녹색 선이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시장의 수급 동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가 왔고 매도세가 진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공격적인 매수는 아직 없죠.
결국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와야 지수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반도체 종목 중심의 강세가 나올 텐데 현재 아직은 수급이 강하지 않은 측면을 보게 되면 본격적인 지수 상승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다만 선물 쪽에서는 저점을 찍고 선물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선취성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수는 충분히 안정됐다. 그래서 지수는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만 다만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무조건 반도체만 올인하지 마시고 반도체 외 섹터로 시장의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비를 하실 필요도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단서는 바로 게임은 지금부터였는데요. 업종별로 상승 모멘텀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앞으로 수급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매니저님과 방송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았던 거는 매니저님께서 증권과 또 그 지주사를 굉장히 좋게 바라본다라는 거였는데요. 역시나 DB증권으로 15% 넘는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증권주의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왔는데 이 종목은 붉은 빛을 켜냈어요. 일단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요즘에 이제 증권주들이 모두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은 상태이고요. DB증권도 오늘 3분기 영업이익이 1,010억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2% 증가할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은행 증권주 전반에 걸쳐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흐름입니다만 모두가 상승 기조가 살아있고요. 요즘부터 강력한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우상향으로 양호하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이제 중형 증권주였고 강력한 실적 때문에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전개됐었죠. 자, 라인을 쳐놨듯이 충분하게 바닥을 친 상태고요. 완만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고 제가 보기엔 내일 이후에는 또다시 이제 금융주를 주시한 반격에 나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은행주라든가 증권주가 상대적으로 수급이 약해서 주가가 약한 듯한 모습들을 보입니다만 언급드렸듯이 은행주와 증권주는 워낙에 저평가된 상태고 수급이 아직은 약합니다만 반도체로 들어갔던 수급이 이동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반등이 본격화될 겁니다. 아마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이런 종목들은 지주사 같은 종목들은 좀 지루하고 답답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지금도 보유하는 전력이 좋겠고 저가면서 필요하겠고 여전히 좀 내일 조금 밀린다 손 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강력하게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고 밀릴 때는 저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니까요. 자, 은행, 증권, 보험주들 자 긍정적인 시각 특히나 은행주와 증권주가 대장주 역할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길게 홀딩해보는 전략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인데요. 오늘도 바이오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포트 안에도 있죠. 바로 SK 바이오팜이 있는데요. 저는 현재 28% 넘는 수익을 보고 있고 목표가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리뷰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SK 바이오팜 이런 종목군들은 워낙에 실적이 좋은 종목이에요. 실적이 워낙에 좋은 종목이고 세노바이베이트죠. 뇌전증 신약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이루면서 처방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그 판매가 확대가 되는 모습이고 한국과 일본, 중국 쪽으로의 판로가 확대가 되는 이런 상태인 걸 감안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노바베이트에 대한 매출 확대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질 겁니다. 세노바베이트의 효능이 경쟁사들의 제품에 비해서 월등하게 효과가 높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늘어날수록 실적 증가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세노바베이트를 중심으로 한 SK 바이오팜의 실적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최근에 바이오 제약주의 특징은 실적이 찍히는 종목 중심의 반등이 나옵니다. 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의 주가로 반등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상태고 약간의 눌림이라든가 출렁거림 차트 패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 내년 이후까지 길게 보시고 보유전략과 함께 저가에서는 여전히 유지를 해볼 만한 이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제약주 전반에 걸친 흐름과 더불어서 실적이 찍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에 대해서는 현재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 큰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내일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내일의 종목 바로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역시나 바이오를 가져와 주셨는데 요즘에 또 바스닥이라는 말이 또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종목 가운데 이 종목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종목은 뭐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벌써 한 3번, 4번째 소개를 드리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이미 아마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오늘 제가 달성을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이 한 종목만 딱 준비를 했는데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일단 이 종목은
TGC 이제 인보사 이제 세계 최초 세포 치료 골관절염 치료제 TGC를 생산하고 있는 생산이라고 이제 개발하고 있죠.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큰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주가가 답답하지만 언제 어떤 시점에서 모멘텀이 나와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수급이 살아나고 주가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일정비로 우리가 바른 담가 놔야 놓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던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미미하게 신고가 경신했고 아시듯이 1차 목표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가져야 되고요. 시간을 가지고 볼 만한 종목군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엔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우리가 투자한 시간보다도 더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겠죠. 네. 바로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임상 3상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아셨듯이 TGC는 그 부작용 자체가 굉장히 없다. 부작용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치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 상용화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치는 분명히 부각될 거고요. 여기다가 지금 K바이오 전반에 걸쳐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바이오 제약주들은 과거에는 카더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만 요즘에는 카더라 해서 주가는 안 갑니다. 네. 카더라 하면서 숫자가 찍히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다만 K바이오 제품들이 이제는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확률이 좀 높아지면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바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제약주들이 정말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좀 더 정밀하게 뭔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예전보다는 좀 더 빨리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TGC를 중심으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반등 분위기를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폭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진행되고 들어오고 주가 반등이 시도가 될 만큼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롱 티슈즈는 이제 기관 외국인 그 매매 추이 그 흐름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급드렸듯이 이 종목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와중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의 보기 좋게 제가 이제 직선을 그렸거든요. 빨간색 선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고 자, 지금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팔지 않고 있는 형태가 보시면 되겠고 기관들이 한 차례 매도했다가 최근에 강하게 들어오면서 기관 매수가 들어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주가 반등 시도가 나오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차트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주봉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요. 일단 흐름 자체가 분명히 살아나고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1차로 강하게 올라갔었죠. TGC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강하게 올랐고 횡보세가 나타나고 2단 상승이 시작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직전 고점에서 약간 눌림이 나오거나 앞에서처럼 약간 눌림이 나오거나 쉬어가는 과정들은 전개되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반등이면 고점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요.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상당 부분의 물량 매집이 진행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주가의 반등의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봉 차트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도 잠깐 보시게 되면요. 현재 주가는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을 완전하게 뚫고 가는 이런 흐름이 전개됐죠. 네.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강력하게 살아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최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약간 눌림이 나오거나 하는 기간 조정 정도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바이오 제약주들의 시장과 그리고 이 종목은 아직은 모멘텀이 좀 약하긴 합니다만 말씀드렸죠. K바이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롱 티슈진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하셨던 만큼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주가가 좀 올라서 여러분들이 뭐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종목은 단타 종목이 아니라 중장 기준으로 우리가 승부를 거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에 너무 예민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약간의 눌림이 나오거나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런 기간 조정은 우리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시면 되고요.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나신 분들이 1차 목표가 달성됐더라도 팔지 말고 강홀딩 하시기 바라고, 없는 분들은 내일부터 주가가 조금이라도 밀릴 때마다 우리가 저가 매수를 좀 강하게 단행하실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서 좀 밀릴 때는 약밥 정도에서 매집을 단행하시는 전략 좋겠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7만 원 정도를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49,000원 제시를 드리니까, 자, 코롱투 시즌 긴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만큼 놓치지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길다란 호흡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어디로 가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은 제가 무료 방송을 켰고요. 내일 장 마감 후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내일 이후 시장의 주도주의 윤곽이 정말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장 마감 후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후발 주도주들과 그리고 코롱티 시즌 같은 중요한 종목군들에 대한 분석과 주도주에 대한 공략, 그리고 종목까지 공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밴드 가셔서 네이버 엠뱅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고 내일 무료 방송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 이후에 주도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장 마치고 3시 50분에 유튜브 통해서 한규수 매니저님 인사이트 많이 얻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